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네.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창세기를 제대로 모르면 성경 전체를 오해하게 된다고요. 왜 성경의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첫 번째 책, 이 창세기가 이토록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걸까요? 오늘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성경을 올바르게 또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그 첫 단추를 과연 어디서부터 끼워야 할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에서는요, 그 해답이 바로 창세기에 있다고 딱 짚어줍니다. 이 자료는 심지어 창세기를 잘못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,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의 방향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까지 강조하는데요. 그만큼 창세기를 모든 것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분석은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창세기가 왜 모든 것의 첫걸음이라고 불리는지, 그리고 모든 것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. 이어서 인간의 목적에 대한 청사진, 또 창세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렌즈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창조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, 바로 첫걸음입니다. 뭐든지 기초가 진짜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왜 유독 이 자료에서는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떠받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기초라고 주장하는 걸까요? 이 자료의 주장은 굉장히 명확해요. 우리가 겪는 여러 신학적인 혼란이나 또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이단적인 믿음들,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까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창세기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모든 것이 어그러진다는 그런 시각인 거죠. 자, 그럼 창세기의 핵심 역할을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을 한번 살펴볼게요. 바로 기원의 책으로서의 창세기입니다. 말 그대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담고 있다는 건데요. 와, 근데 창세기가 다루는 기원의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그냥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. 우주와 인류, 그리고 모든 민족의 역사, 심지어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또 그걸 해결할 복음의 약속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,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창세기에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.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을 담은 책인 셈이죠. 그런데요, 창세기가 단순히 무엇이 시작되었는지만 알려주는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.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왜 시작되었는지, 즉 창조의 목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유가 뭘까? 이 자료에서는 바로 창조주가 우리를 만든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목적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진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. 와, 이 문구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? 자료에서 인용한 이 구절을 보면 인간 스스로는 진짜 꿈이나 비전을 가질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, 즉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만든 이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. 그래서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해요.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란 창조주가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거라는 거죠. 그리고 그 위대한 계획의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창세기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? 자, 세 번째 기둥입니다. 바로 올바른 해석의 렌즈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요. 이 자료가 제시하는 창세기 읽는 법,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자료에서는 창세기를 읽는 두 가지 방식을 딱 비교해서 보여주는데요. 하나는 사건 중심 읽기입니다. 이건 첫째 날엔 빛, 둘째 날엔 하늘, 이렇게 사실관계를 그냥 외우고 나열하는 데 그치는 거죠. 반면에 자료가 권장하는 하나님 중심 읽기는요, 각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,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. 바로 이 질문이 사건 중심 읽기가 부딪히는 한계를 아주 잘 보여주죠. 아니,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굳이 6일이나 걸렸을까?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?
이 질문에 답하려면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자료는 말합니다. 이 질문에 대해 자료가 내놓는 설명은 이렇습니다. 6일간의 창조 과정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 인간에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교육적인 장치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과정을 통해서 목적을 드러내신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거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바로 창조와 과학의 관계입니다. 과연 이 자료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요?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의 입장은요, 정말 단호합니다. 창세기를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딱 규정하는데요. 그 이유는 이 둘이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. 여기서 이 자료는 창조의 원리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을 제시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과학 법칙이 생기기도 전에 이사삼을 존재하게 만든 더 근본적인 힘, 그러니까 말씀의 원리가 먼저 있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과학 법칙은 바로 이 창조의 원리 위에서 작동한다는 것이죠. 이렇게 정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과학 교과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요. 창세기는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목적을 선포한다는 겁니다. 두 책은 던지는 질문 자체가 다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.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비유가 이 두 원리의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과학적 원리 안에서는 이게 끝없는 순환 논리의 가치잖아요. 하지만 창조의 원리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이 닭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명확한 출발점이 있기 때문이죠. 이처럼 창조의 원리가 과학적 원리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선한다고 이 자료는 주장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분석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는 절대 과학책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것은 창조주의 목적을 선포하는 책이고요. 또 단순한 창조론이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의 기록이며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만약 정말 이 자료의 주장처럼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걸 내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다면 한 사람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우리 모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